네, 3월 19일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은 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아침 좀 춥게 출발을 하는 것 같은데요. 거리에 다니면서 혹시 여러분들 새순이 조금씩 올라오는 거 보십니까? 어제 봄비 내리고 나서 서울의 풍광이 살짝 살포시 변화하고 있다. 봄이 성큼 다가오고 있다. 올 여름이 굉장히 빨리 시작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4월부터 매우 더워진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제발 안 그러기를 바랍니다. 국회 오늘 본회의를 엽니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야말로 오해도 많았던 공소청, 중수청 입법 과정을 정리하고 우선 설치법에 해당하는 두 법안을 통과시킬 걸로 보이는데요. 복병이 있죠. 바로 여러분 뭡니까? 필버. 국민의힘은 아마도 필리버스터를 할 걸로 보입니다. 오늘 시작하면 아마도 내일 오후 정도에는 중수청, 공소청 두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거의 최근의 트렌드는 국민의힘의 필버가 기본 뭐라 해야 됩니까? 장착된 것처럼 보여지는데 언제까지 이런 방식의 몽리를 부리는 국회 운영을 해야 될까요? 저는 근본적인 성찰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절윤하겠다. 결의문만 내면 뭘 합니까? 그 결의문 후에 이어지는 후속 조처가 있어야 진짜 변화했다라는 것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일 발표되는 갤럽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여론조사가 어떻게 또 나오게 될까요? 계속 역대 최저치를 찍고 있는데 뭔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보안수사권 여부를 둘러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미 수차례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일단 설치법 위주로 그리고 절차법에 해당하는 형소법 개정안은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에 통과시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 하루 종일 이 취재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 조간을 종합하고 여러 라디오 인터뷰 주요 정치인들이 출연을 했는데요. 저만큼 상세히 취재한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밤늦게 어제 제가 이 취재를 직접 확인해 준 분하고 마지막 통화한 게 밤 11시 40분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열심히 취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동안 당은 그리고 정은 그리고 청은 어떻게 이 당청 협의안을 조율해 왔는지 그동안 어떤 오해가 있었고 그 사이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어떤 입장이었는지 청와대 고위 관계자를 통해서 직접 취재해서 확인한 내용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낱낱이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굉장히 역사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해서요. 어제 국회 법사위 중수청 그리고 공소청 두 법안 통과됐는데요. 이 통과되는 역사적인 장면 여러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윤호중 장관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안은 대체 토론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호중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설 조직이니만큼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니 견제 장치가 필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소청법도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토론 과정 등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사항을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3항 공소청 법안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통 끝에 탄생되는 법입니다. 오늘 역사적인 날이기도 합니다. 검찰청은 폐지됐습니다. 이제 검사는 진실로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고 공소관으로서 객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정의와 공익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개개인이 새로 태어난다는 각오를 가져주시면. 네. 그 윤호중 장관 보셨습니까? 네, 중수청 법안이 오후에 먼저 통과가 되고요. 공소청 법안은 밤늦게 통과가 됐습니다. 사실 신설 법안이기 때문에 그 해당 부처의 장관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관할하는 이를테면 이제 중수청 법안에 대해서 통과되고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마지막에 국회의원들을 향해서 허리 굽혀서 인사하시면서 공소청 법안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좌중에 폭소가 터지고 서영교 의원이 화이팅! 뭐 이렇게 하기도 했었는데요. 굉장히 역사적인 장면이 될 것 같아서 중수청, 공소청, 국회 법사위 장면 여러분들께 보내드렸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쭉 설명한 대로 앞으로 검사들은 진짜 공소관으로서 법률과 원칙에 따라서 제대로 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그런 법률가로서 자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조작 기소, 말도 안 되는 사건으로 정치인들 그리고 엄한 사람 잡아서 뭐 조작 간첩 뭐 이런 사건들 있지 않았습니까?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 유우성 씨 사건 여전히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다시는 우리 역사에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완벽한 수사 기소 분리의 원칙에 따라서 역할을 수행하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월 26일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석가는 귀성길 차 안에서 라디오 뉴스로 여러분 검찰청이 폐지됐습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에 앞서서 2주 정도 앞선 시간이었죠.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검찰청 폐지하고 후속 입법으로 어제 3월 18일입니다. 국회 법사위에서 공소청, 중수청 법안이 각각 통과가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께서 목 놓아 외쳤던 검찰개혁 2단계 절차를 확실히 마무리 짓게 되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저희 취재 편의점 거리에서 수많은 검찰개혁 관련된 인터뷰를 함께 해주신 함께 해주시고 성원해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검찰개혁 여기까지 달성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오는데 수많은 억측과 오해와 뭐 이런 것들이 난무했던 게 사실인데요. 지금부터 그간 있었던 일들, 특히 지난 주말이 굉장히 결정타였습니다. 지난 14일 토요일입니다. 14, 15, 16 이렇게 토일월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저희가 열심히 취재했습니다. 그 내용 지금부터 보도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시작이 된 것인지 우선 지난 17일에 있었던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의 SBS 주영진 브리핑 인터뷰 한 토막 함께 보시고요. 어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발언한 대목이 있거든요. 그것도 함께 이어서 들어보시고 그다음에 장윤선 취재한 내용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 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은 결과도 결과지만 중간에 과정 관리에 대해서 좀 세밀하지 못했지 않느냐에 대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당초 1차 정부안이 나왔을 때 그때 좀 더 충분히 수기했었더라면 1차 안을 놓고 그런 논란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 2차 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당내 충분히 당론을 모아서 사실은 2차 안이라는 것은 정부안이라는 것은 당의 정책의총을 통해서 당론으로 정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정부안을 만들어서 재입법 예고를 했던 거거든요. 그렇다면 사실은 논란이 없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또 일부 의원들은 전혀 자신들과는 협의된 바 없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논란이 됐기 때문에 정부 일각에서도 과정 관리가 좀 그 부족한 면이 있었고 당도 당 안에서 과정 관리가 부족하고 또 당과 정 간의 협의 과정에서도 또 과정 관리가 좀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 아니냐. 그래서 이번 과정에서 그 대통령님하고 저하고는 충분히 소통을 했고 사실은 마지막에 이제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대체로 지난 그 주말을 거치면서 정리가 된 안이었습니다. 대통령이 계속 경고한다라고 언론이 보도하잖아요. 프레임을 그렇게 잡았어요 이미. 네네네.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건 이제 요란하지 않게 이 조율하는 과정에
당에서 이런 안을 가져가고 그렇다면 또 조율하는 과정을 거쳤을 텐데 쉽게 말씀드리면 네. 그동안 정부 조직법안에 대해서 미진했던 부분, 부족한 부분, 또 고치는 것이 필요한 부분, 수정할 부분을 당에서 다 제시를 했습니다. 제안을 하고 예. 그리고 청와대에서도 일일이 밑줄을 쳐가면서 다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에서는 수정이었는데 네. 요란하지 않는 조율 과정에서 청와대에서는 그건 뭐 수정하나 그렇게 문제가 있으면 삭제 통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45조가 제일 문제인데 중소법 중에서 공수처법까지 연관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톤다운하고 어떻게 낮추고 어떻게 고칠까를 저희들은 고민했어요. 당에서 고민했는데 근데 김어준 공장장 표현대로하면 삭제해 이렇게 된 거예요. 언론에 알려진 대통령의 강경파를 뭐라고 했고 가능하면 정부안을 지키려고 했다는 건 완전한 오보고 보니까 실제로는 그 정부안에 검찰의 시각이 많이 담겨 있다면 최종 조율할 때는 검찰의 시각을 완전히 빼고 다른 라인과 네. 다이렉트로 연결해서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45조 같은 경우에는 당에서는 수정하라고 했는데 문제가 있으면 아예 삭제하세요. 이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네, 말씀하신 거 계속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진짜 잘못 알려졌네. 수기를 하니까 빠르고 좋은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어제 저 인터뷰를 들으면서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제가 어제 밤에 이 원고를 쓰면서 김어준 총수를 만나가지고 직접 설명을 쫙 해주고 싶다. 예, 궁금한 게 너무 많으신 것 같아서 오늘 방송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취재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단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는 비하인드를 여러분들께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정청래 대표 인터뷰 행간에도 체크한 또 확인한 여러 가지 그 행간에 담긴 의미의 또 다른 취재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어제 3월 18일입니다. CBS 노컷 뉴스 보도로 정청래가 밑줄치며 이설득, 여기서 이는 이재명 대통령 얘기하는 겁니다. 정청래가 밑줄치며 이설득 검찰개혁 봉합 막전 막후. 그 기사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CBS 보도 제목을. 네. 조 기사가 어제 단독 보도로 바로 나왔습니다. 이 관련해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CBS의 명백한 오보다라고 확인한 것입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요.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실이 있었을까요? 그 긴박했던 순간 속으로 지금부터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일단 팩트부터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4일 토요일입니다. 3월 14일 토요일 오후에 청와대 홍익표 정무수석,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추미애 법사위원장, 김용민 여당 간사가 한데 모여서 마지막 당청 협의안을 가지고 실제 밑줄을 쳐가면서 논의한 사실은 있다라고 확인을 해주었습니다. 원래 평일에 좀 보려고 했었는데 정청래 대표 일정 때문에 주말밖에 도저히 시간이 안 된다라고 해서 부득이 토요일 오랜 시간을 만나서 그날 조문을 싹 다 정리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른바 당청 5인방이 협의안을 두고 밑줄 쳐가면서 전체를 다 일독하였다. 그러니까 제1항부터 끝항까지 하나하나 조문 하나하나 다 문장 분석을 해가면서 이것은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거는 이렇게 고치는 게 좋겠다. 이거는 이렇게 고치는 것이 좋겠다라고 싹 회람을 한 겁니다. 그거를 이제 통칭 일독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이재명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정청래 대표가 직접 밀줄을 쳐가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설득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아까 정청래 대표 인터뷰 워딩 가운데 그 청와대도 밑줄을 그어가면서 다 검토한 걸로 알고 있다. 이런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이 청와대에서 밑줄을 그어가면서 검토를 한 것은 누구냐? 홍익표 정무수석과 이재명 대통령이 만나서 1시간 반 동안 작구를 놓고 설명을
쭉 합니다. 그러니까 그 홍익표 수석이 설명을 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함께 수기한 거죠. 그것도 저는 수기의 절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주말 사이에 있었다. 이렇게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날짜를 언급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할 것 같아서요. 대통령 일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상세히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여하튼 그런 사실이 있다라는 점을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참석한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누가 참석을 한 거냐? 청와대를 대신해서 홍익표 수석이 이렇게 참석을 한 거고요. 토요일 날 일독을 한 내용을 홍익표 수석은 다음 날인 3월 15일 일요일 대통령 만나서 관련된 내용을 이제 설명을 했다라는 입장을 제가 취재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어떤 부분은 공감을, 또 어떤 부분은 빼고, 또 어떤 부분은 보강한 내용도 있다라고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 자,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일요일 제66주년 3.15 의거 기념식 참석차 경남 창원에 방문을 한 사실이 있고요. 저녁에는 민주당 초선 간담회가 있었죠. 아마도 요 사이에 관련된 내용이 진행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서 이렇게 대충 마무리됐을까요? 결코 그럴 리가 없겠죠. 홍익표 수석은 3월 16일 월요일에 다시 또 국회를 방문을 해서 관계자들을 또 다시 불렀다는 내용이 확인이 좀 됩니다. 이 자리에서 나온 내용은 지금 그 정부안에서 수정안, 당청 수정안 가운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것도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3월 16일 월요일 날 다시 또 국회로 가서 여기에서 이른바 마지막 안을 최종 결정을 한 걸로 보입니다. 더 이상은 없다. 받든가 말든가. 그리고 이것은 최종안이기 때문에 판을 깨려면 깨거나 아니면 이걸 받거나 선택하라라는 내용을 던졌다라는 게 이제 전해지는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좀 확인을 해드리기 전에 실제로 관련된 내용이 최종안으로 나오면 최종안에 대해서는 어떤 세레모니가 필요하다라는 판단 속에서 정청래 대표의 기자회견 그리고 그 기자회견장에 추미애 법사위원장, 여당 간사, 김용민 의원까지 다 참석을 했던 것입니다. 핵심은 이 지난한 검찰개혁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끊임없는 수구의 절차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대통령께서 수구의를 강조했던 바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끝까지 토론해서 혹여 미진한 쟁점이 있지 않은지 다 살펴보아라 라는 이제 지시를 하신 바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난 1월 13일 일본 나라현 방문 도착하자마자 첫 일성이었어요. 당이 수기하고 그리고 정부가 의견을 수렴하라라는 이 메시지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 메시지에 따라서 실제로 충실한 협의가 있었는데 그 막판은 이렇게 14, 15, 16 토, 일, 월 사이에 있었다라는 점을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조항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궁금하시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것은 넣고 어떤 것은 빼고 또 어떤 것은 어떻게 조율됐던 거지? 이 내용 궁금하시죠? 그것도 제가 취재를 했습니다. 실제로 원래 이 그 회의에서는 핵심이 3인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는 홍익표 정무수석 그리고 당을 대표해서 정청래 대표 그리고 또 원내를 대신해서 저 한병도 원내대표 이렇게 3인이고 이 3인 수기 과정에서 혹여 미진하거나 문제가 됐거나 그럴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누굽니까? 저 추미애 법사위원장 또 김용민 간사를 직접 오라고 해서 배석해서 전체 합의안을 도출한 걸로 보입니다. 또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또 딴 말 하면 안 되잖아요. 대통령께서 어제 국무회의 때 다 했는데 또 나중에 딴 얘기하고 나는 몰랐다 안 들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으니 책임도 안 지고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차제에 싹 다 불러 모아서 완결점을 찍으려고 했던 것 같다. 이 조정자 역할은 역시 홍익표 정무수석의 역할이 매우 컸다. 그 점에 대해서 어제 정청래 대표도 겸공에 출연해서 홍익표 수석에게 굉장히 감사하다라는 말을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숨어서 이 판을 상황 정리를 한 핵심 키맨이 있으니 그것은 홍익표 정무수석이다. 이렇게 제 취재 결과 정리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내용이 중요한데요. 이렇게 세 카테고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1번
이건 절대 불가. 2번 이건 가능해. 그러니까 작구가 쭉 있잖아요. 1번 뭐 1항부터 쭉 조문들이 있는데 이 조문들을 다 검토하면서 자, 요거는 불가. 절대 안 돼. 자, 요거는 가능. 이거는 협의해보고 대통령께 제가 요청을 드려보겠습니다. 안 되면 뭐 다 안 되는 거고 되면 되는 거고 이제 이런. 그러니까 1번 no, 2번 yes, 3번 아니 공가위 세모가 낫겠네요. 공, 가위, 세모 논의해서 다시 한번 왔다 갔다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이렇게 세 카테고리를 나누고 일일이 진짜 밑줄을 그어가면서 상호 교통하에 협의한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확인해 준 건데요. 그러면 뭐가 불가고 뭐가 가능이고 뭐가 협의 후 제가 요청이냐. 이거를 이제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직접 확인해 준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1번 불가. 검찰총장 명칭이었습니다. 검찰총장 명칭 같은 걸로 문제 삼으면 아예 협의를 하지 말자라는 게 청와대의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제 헌법에 검찰총장이 명시되어 있다. 그거 위헌 소지 있다고 일각에서 주장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또 반박을 합니다. 그러나 정부 입장에서는 이것은 대단히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일종의 이제 그 반동이 생길 수 있는 뒤집힐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개헌 이후에 또 바꾸면 됩니다. 그런데 개헌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명칭이 있는데 굳이 그거를 공소청장으로 해서 분란을 일으킬 이유가 없다. 어찌 보자면 대단히 보수적으로 판단을 한 거죠. 뭐 이거 헌재 가서 다퉈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까지 할 일이냐 이게. 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냐라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찰총장 명칭 못 받아? 그러면 차라리 여기서 그만합시다. 의미 없는 논쟁 하지 말자. 끝. 이런 게 청와대의 방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위헌 소지가 있는데 자꾸 그런 주장 되풀이 반복할 거라면 하지 맙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검찰총장 명칭과 관련해서는 애시당초 청와대는 양보할 뜻이 없었다라는 점을 적극 피력했습니다. 검찰총장 명칭 수용하면 협의, 불수용이면 끝. 이런 판단이었다라는 것이고요. 다 확인해주지 않았지만 대표적인 거 한 가지만 제가 들었습니다. 자, 그럼 가능은 뭐냐? 가능한 것은 뭐냐? 여기서 저는 굉장히 그러니까 수많은 그 시민들께서 여러 게시판에 이재명 대통령 변심한 거 아니냐, 지지 철회한다, 검찰 개혁의 뜻이 없었구나, 주가 오르면 뭐 하냐, 검찰 개혁 못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 그렇게 서거하신 거 벌써 다 까먹었냐, 말도 안 된다. 얼마나 많은 성토가 쏟아졌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이제 정청래 대표도 직접 확인해 준 바입니다. 겸공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과 관련한 특히 수사기소 분리 원칙은 엄청나게 너무나 분명한 뜻이고 의지고 판단이었기 때문에 이른바 중수청법 45조 그러니까 중수청 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할 때 피의자 범죄 사실 요지, 수사 경과 등을 검사에게 통보, 의무 통보 조항 이거 있잖아요. 이 굉장히 제일 심각한 문제였어요. 피라미드 구조에서 공소청이 중수청, 중수청이 특사경 이렇게 지배하는 구조면 뭐가 달라진 거? 이게 무슨 검찰개혁? 오히려 더 커졌다 권한이 이런 비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통편집 싹 날려. 예, 이거 정청래 대표가 어제 얘기했죠. 빼. 이게 맞다. 청와대에서 빼라. 누구 의지였겠습니까? 100% 대통령 판단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고 대통령께서 강조한 것은 수구였고 수구 후에 할 수 있는 안 다 내놔봐.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말고 지금 이 자리에서 싹 다 꺼내세요. 그런 다음에 그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국민의 이익에, 국민 인권 보호에, 피해자 인권 보호에 필요한가. 이 점을 보자라는 것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검찰개혁 의지가 사라진 거 아니야? 뭐 대통령이 되니까 마음 바뀌었나 보네. 절대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당 안에서도 이거 어떻게 협의하지 했는데 싹 날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나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제 정청래 대표도 이 얘기를 한 거고요. 그렇다면
협의 후 재가는 뭐냐? 제가 요것 때문에 사실은 밤사이에 또 취재를 한 겁니다. 답답하잖아요. 이제 기자들은 이게 직업병 같은 거예요. 궁금한 건 못 참아. 확인할 때까지 취재해야 돼. 그래서 밤에 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2단 구조, 3단 구조 있지 않습니까? 2단 구조, 3단 구조. 그죠? 대공소청, 그죠? 고등공소청, 지방공소청. 이거 대검, 고검, 지검. 이거 똑같은 구조네. 이거 왜 이렇게 실용주의 정부라며 꼭 2단 구조를 합시다. 일도 안 하는 고등공소청을 왜 만듭니까? 그냥 대공소청, 지방공소청 이렇게 이원합시다라는 거였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당에서 얘기했죠. 정부는 그렇게 하면 행정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 고등, 지방 이렇게 가는 게 맞다. 근데 이거 자체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무슨 검찰들 맨날 그 자기네들을 준 사법기관이라고 하면서 법원하고 똑같은 구조를 가져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그렇죠? 그래서 이거 반대했죠. 이원화 구조로 두 단계로 가야 된다. 3단계로 하지 말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협의 과정이 있었더라고요. 어젯밤에 확인을 해보니까. 예. 그런데 이게 명칭이 바뀐 거 여러분 아시죠? 대공소청이 어떻게 됐습니까? 대자 빠지고 공소청. 그리고 고등공소청이 어떻게 됐죠? 광역공소청. 그리고 지방공소청은 지방공소청. 이렇게 명칭이 변경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치 지금까지 있던 어떤 검찰의 특수한 계급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 아닌 새로운 편제가 된 겁니다. 다만 2단 구조로 가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거 정부 입장에서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될 수많은 아주 어제 정청래 대표가 얘기했죠. 델리케이트 민감하고 예민하고 사실 가장 구체적으로 잘 따져봐야 되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3단 구조로 3단으로 그냥 가자 이렇게 결정이 된 거고요. 이 광역공소청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된 것은 이재명 대통령 뜻이었다. 아이디어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 거기 비하인드 스토리가 더 있는데요. 그건 제가 나중에 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벌써 59분인데 반밖에 못했어요. 큰일 났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겁니다. 다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 내용을 다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거죠. 어제 정청래 대표 인터뷰 과정에서 김어준 진행자가 정부안 초안을 검사 출신들이 주도했기 때문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요란하지 않게 조율하는 라인에 검사 출신들이 포함돼 있었냐 이런 질문을 하자 이번엔 없었다. 수사지휘 통제 등 영향력을 차단했듯이 논의 과정에서도 차단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카운터 파트 누구냐? 민정수석은 아니었다라고 해서 일종의 패싱 논란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최강욱 의원의 말을 인용해서 김어준 총수가 질문을 했는데요. 실제 박시영 TV에 출연했던 최강욱 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홍익표 정무수석을 만난 적이 있는데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고 한다. 수정안 만드는 것에서 민정은 빠져라라고 했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인데요. 이것 또한 사실이 아닌 걸로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 비하인드 스토리가 또 있는데요. 지금 9시고 다음 분이 와 계셔서 이거 내일 하면 여러분들 너무 궁금하시겠죠. 이것만 좀 짧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정이 빠진 적은 없습니다. 이것은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었습니다. 모든 현안은 민정수석실과 정무수석실이 함께 의논한 것이다. 라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물론 막판에 사흘 있지 않습니까? 3월 14, 15, 16 이 사흘간은 홍익표 정무수석이 주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정무수석실이잖아요. 당과 정의 관계를 조율하는 파트는 어디서 합니까? 민정보다는 정부. 다만 검찰개혁 아니기 때문에 민정도 하는 거 아니야? 했어요. 당연히 같이 했다. 무슨 패싱하거나 이런 것은 없었다라는 것이고요.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더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난 3월 12일 지난주 목요일인데요. 이날 홍익표 수석이 민주당 원내대표 시절에 함께했던 원내 지도부 오찬 회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약 10여 명의 인원이 참석을 했는데요.
박주민 의원이 1시간 정도 늦게 왔대요. 그런데 오다가 최광우 의원을 만났다고 합니다. 어디가? 아, 오늘 홍익표 수석 원내대표 시절에 모임이 있어가지고 그래? 그럼 나도 가. 나도 할 말 있어. 검찰개혁 똑바로 해야 돼. 이렇게 해서 함께 뭐 참석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봉욱 수석 패싱된 일은 없다라는 게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함께 일하는 청와대 참모를 죽이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실무 협의 과정에서 봉욱 수석이 패싱된 일은 없다라고 구체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검찰 개혁은 대통령의 판단과 뜻이 명징하게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 뜻을 거역하거나 어길 그런 성격도 못 된다라는 부가 설명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설령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거기에 당할 사람이냐? 여러분들 이재명 대통령 그렇게 모르십니까? 라고 반문이 청와대 고위 관계자로부터 돌아왔습니다. 자, 제가 취재 과정에서 가장 궁금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어떤 판단이셨을까요? 왜 X에 하루에 두 번이나 검찰개혁과 관련된 메시지를 올렸을까요? 첫 번째는 대통령의 진심, 대통령의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마치 왜곡되어서 보도되는 것에 대한 속상함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기본적으로 검찰개혁에 대해서 진심인데 마치 초선 의원들 불러다가 밥 먹이고 정부안을 관철시키라라고 말한 것처럼 프레임이 짜여지는 것에 대해서 이건 아니지. 내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이런 판단이 하나 있었던 것이고요. 대통령이 더 속상했던 점은 분열입니다. 분열이었다라고 합니다. 왜 자꾸 갈라져서 싸우냐. 아니 검찰개혁 하지 말자고 한 적이 없다. 그리고 검찰에게 가장 많이 당한 사람은 본인이다. 그런데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왜 지지층이 서로 나뉘어서 이렇게까지 이게 이렇게까지 싸울 일이야? 그건 아니지 않나? 라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가장 걱정하고 우려했던 것은 국민 분열, 여론 분열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 취재를 밤새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걸 빨리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함께 들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정말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고 민주주의를 그동안 최전선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실행한 분들은 누굽니까? 바로 애청자 여러분들을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들 아니겠습니까? 이 국민들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서로 갈라져서 싸우고 갈등하고 그럴 이유가 없다. 모두의 대통령. 그렇지만 시간이 없다. 빠르게 속도를 내서 개혁의 속도를 내서 할 수 있는 한 최대치의 개혁을 하자. 그래서 대한민국을 반듯한 반석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라는 것이 대통령의 진심이라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오늘 취재 어떠셨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꼭 함께 듣고 싶은 대목이 있는데요. 그거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취재 내용은 제가 다 공개는 못하지만 일정 정도 시간이 흐르면 더 자세한 내용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판단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하는 것이 좋은지 또 그렇지 않은지 기자로서 제가 지금 이것을 다 까는 게 좋은지 아닌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대통령 국무회의 그제죠. 모두회의 발언 마무리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퀵 배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정청래 대표가 그 발표했어요? 검찰개혁 관련. 네, 9시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했어요? 그러면 이제 다 된 거예요? 검찰개혁? 예, 상임위 과정에 남아 있고 법사위가 또 남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쨌든 명확하게 얘기를 하면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우리 국민들의 관심도 높고 또 국정과제 주요 과제 아닙니까? 근데 그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 중수청을 만들고 경찰의 역할을 확대해서 수사는 수사기관이 한다. 검찰은 수사하지 않는다. 어쨌든 관여의 소지도 최소화하고, 어쨌든 최소화하면 또 뭐라 그럴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관여의 소지도 없애고 오해의 소지도 아예 없애고 이렇게 명확하게 하면 좋겠는데 이 과정에서 과정 관리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행안부다, 법무부, 국무조정실 여기가 주로 아마 국회 쪽 특히 여당하고 소통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참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수기하라고 했잖아요. 수기를 하라. 논의해서 결정을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수기를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소통이 돼야 되고 소통의 기반이면 진지하게 토론이 돼야 되는데 나중에 보고 나면 나는 듣지도 못했다 뭐 이런 사람이 나타나기도 하고 아니 뭐 그냥 하라니까 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기도 하고 나중에 다 지금 뭐 책임도 안 지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누구의 잘못이라고 내가 따지자는 건 아닙니다. 따지자는 건 아닌데 하여튼 터놓고 막 지겨울 정도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원래 어려운 사안들 같은 경우는 제가 가끔씩 쓰는 방법인데 얘기할 기회를 다 주고 어려운 의제일수록 끝날 때까지 계속 얘기를 하면 나중에 지쳐가지고요. 수용성이 높아져. 근데 그게 아니고 바쁘다고 그냥 억압하거나 아니면 막 제안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나중에 그게 다 이게 문제가 돼요. 좀 힘들더라도 특히 갈등 의제일수록 또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것일수록 정말로 진지하게 터놓고 진짜 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2중, 3중으로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이번에도 좀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았던 것 같아요.